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템퍼스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템퍼스 AI를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하게 되면 이제 의료계의 데이터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헬스케어 데이터에 좀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장 자체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1% 되지 않겠는가.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지금이 한 0.62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1.19빌리언까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템 시장이 상당히 크니까 자, 아무래도 여기서 발생된 이익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템퍼스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기는 sequencing effort 이렇게 되어 있죠. sequencing 노력, sequencing이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이런 거 자체는 아무래도 유전 정보라든지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차례대로 분석해서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결론 일단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sequencing 노력했다는 말은 데이터를 갖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유전자 설계 이런 것들 읽어서 데이터화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런 것들이 4,500개의 기관과 연결을 통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의 데이터의 세트를 하나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통해서 AI 모델 갖다 구축 훈련하고 생성된 통찰력을 갖다가 치료사, 환자, 연구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수집 노력을 통해서 미국 내 모든 학술 의료센터 65%와 종양 전문의 50% 이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350 페타바이트의 풍부한 복합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결론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탈 환자 수를 본다면 4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 또한 200만 이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싱크싱된 샘플이 한 400만 정도 되면서 DNA라든지 RNA 이제 한 33만 정도가 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템퍼스 AI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025년도 있죠. 요때 EPS가 마이너스 0.73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09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0.46으로서 양전환되면서 플러스 되는 시점이 2027년도다. 그 다음에 1.10, 그 다음에 1.26으로 가고 있죠. 즉 말해서 2025년도, 6년도까지는 마이너스 됐다가 실질적인 양전환되는 시점은 2027년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에스티메이트 된 값이 EPS 양전환이 2027년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26년도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는 EPS 상에서 본다면은 2026년도는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EPS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캐시플로에서 오퍼레이션 인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캐시플로 오퍼레이션이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번 돈입니다. 자, 그것이 2025년도가 마이너스 됐다가 2026년도에 벌써 플러스 되고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43.75빌리언 정도 되는데 여기는 58.96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일단 플러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2026년도부터 플러스로 양전환 된다죠. 그 다음에 163,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자체가 2025년도 일단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은 2026년도에는 플러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아까 보셨던 EPS는 여기 2027년도부터 양전환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플러스 되는 것은 2026년도부터 플러스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의 양전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익이 발생된다. 자, EPS 자체는 어닝 퍼 쉐어리니까 주식수를 갖다가 어닝으로 나눈 거죠. 자, 이익이 일단은 플러스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익이 플러스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주식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템퍼스와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자체가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발표했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CEO라든지 CFO가 같이 참석을 했고 모건 스탠리 리서치 부분에 있는 사람이 참석해서 지금 현재 주고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템퍼스 AI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분야에서 일단 생산 라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노믹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아직까지는 일단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학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겠죠. 지금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지노믹스, 유전체학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대비 한 20% 상승했고 2분기에는 26%의 단위 성장률로 가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성장이 됐던 것은 판매 효율성의 향상, 그다음 제품 도입에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유전체학의 매출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의 증가 덕분에 30%가 상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터 측면에 있어서는 몇 년간에 체결한 많은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파토스와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기여해야 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비타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1천만 달러를 개선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빠르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템퍼스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는 종양 전문이 있죠. 암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0명 정도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이러한 의사 집단은 없다. 그만큼의 이쪽에 많은 그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집단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MRD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MRD는 암 치료하고 난 후에 최소한에 남아있는 암세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MRD 분야가 아무래도 일단 주요한 그런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종양학 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아니라 종양학 외의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자, 그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엠브리의 투자를 2배로 늘릴 예정에 있고 인수를 통해서 희귀질환 아니면 소화질환 이런 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양학 내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외 쪽에서 집중을 해야만이 대규모적으로 일단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지금 템퍼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2분기 엠브리의 성장률 자체가 30%를 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장의 약 절반은 경쟁사의 점유율의 상승세에서 비롯되었는데 나머지 절반은 경쟁사 계정 내에서 유기적인 성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매수했을 당시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엠브리의 다른 두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캐펙스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엠브리에 대한 보험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암치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보험급여가 받을 만큼의 임상적인 유인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처럼 이제는 투자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있게 되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로 가서 현재 기축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어떤 자기만의 지금 이제 독특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느냐.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 아무래도 기술 기업으로서 경쟁하는 대부분의 대형 연구소와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템퍼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를 비롯한 관련 인력을 한 700명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엔지니어링 인력에 대한 투자 외에도 클라우드라든지 컴퓨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이 가장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한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R&D라든지 고객들의 이러한 다양한 멀티모달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방대하고 성숙한 기술택을 구축해왔다.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템퍼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업을 갖다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은 데이터 사업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천 개의 연결을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유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도구에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도구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면서 경쟁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약회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더 나은 결과를 얻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게 되면 1, 2년 전에 종양학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에서 PRS가 한 5%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PTRS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환자 개인에 맞춰가지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점수했다는 겁니다. 50점, 50점, 100점, 100점 이런 것들이 5%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기술이란지 규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 확률을 5% 높이거나 약물의 출시 기간을 12개월 늘리면은 자산당 9천만 달러 정도의 순현재 가치가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만큼 결과가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약물이 10개에서 한 40개가 있다면은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뭐 할 필요가 없거나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모든 주요 종양 회사가 저희나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회사로부터의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라이센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유전체학 부분에서 이러한 데이터 자체가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유전체학 서비스의 데이터 덕분에 경쟁사 임상시험에 보다 귀사 임상시험이 더욱더 차별화된 특별한 측면이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이런 계약의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라이센싱 사업에 맞춰서 모든 데이터를 구조화함으로써 모델을 학습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면서 유전체학이라든지 진단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데이터 세트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계약 자체가 전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기반 모델을 갖다가 구축하거나 전체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유전체 사업을 갖다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체학이 데이터 사업에 지금 데이터의 제공 역할을 하는 그런 플라이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왔는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다시금 적용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이런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많은 시너지가 나타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총 계약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억 달러를 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3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4,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분기 한 2억 달러 규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큰 변동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 규모가 적은 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열애를 갖다 살펴보면은 크게 일단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주춤거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페이지 AI에 대해서 일단 인수합병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디치패스라는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I를 진단하는 분야에서 도입하는 주요 초석 중에 하나가 디지털 병리학인데,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향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페이지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오도 구축을 했고, 임상적으로 예측을 위한 FDA 승인이라든지 승인 대기 중인 알고리즘도 개발해왔다. 자, 그만큼 일단 이쪽에서 상당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벌치하우라는 기반 모델을 구축했는데, 이 모델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디치패스라는 그 데이터를 조작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데서 능숙한 훌륭한 팀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모든 지금 디지털 병리학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통찰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병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템퍼스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를 갖다 진단 분야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것이 템퍼스 AI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다행히 주요 진단 사업과 데이터 사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AI가 의료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진단 분야를 통해서 먼저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는 의료 분야에 진출할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언젠가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의료 분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의 비효율성만으로도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의 유동 자유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P 레이쇼는 일단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PS 레이쇼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습에서 한 1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섹터 평균을 본다면은 3배수입니다. 4배수 정도 되고 있다. 한 173%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고평가할 만큼의 매출의 성장, 즉 말해서 그로 성장이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상당히 지금 이제 2배수 이상일 때는 고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스에서 PS 레이쇼다. 그만큼의 지금 이제 적정 주가보다는 적정 배수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데 성장이 그만큼 따라와 주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매출의 성장 포홀드죠. 항상 우리는 주가를 갖다 포홀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TTM 볼 필요 없겠죠. 이건 다 지나간 거고 미래 기준에 일단 주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43%나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8%밖에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때문에 한 400%가 앞서가고 있다. 한 4배 정도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섹터 평균보다는 성장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배 정도 주고 있는 지금 10배수는 충분히 일단은 타당한 배수, 이거보다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일단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배수는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매출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매출이 2010년도 기준에 했을 때 1558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것이 주식 수가는 168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구해봐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요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땡겨와야 되니까 155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1558밀리언에다가 10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5,580밀리언. 자, 여기다가 아까 보셨듯이 나누기 168밀리언을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주식수는 한 92불 정도, 93불이었는데 92.7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92불 정도가 적정 주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97불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했을 때 직전 고점이 한 92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돌파했을 때, 자, 이럴 때 여기서 일단 캐티우드가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가격에서는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좀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조금 더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정도 70불이한지 70불 밑에서는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